자, CJ 대한통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못 올랐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쭉 깨져 내려와가지고 2024년대도 연락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지수가 5천을 가는데도 이 바닥을 탈출을 못하고 이러고 버벅대고 있다가 오늘 이제서야 이제 위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못 올라오고 있었던 종목이죠. 너무 오랫동안 개취급을 받았던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딱히 특별하게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또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을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전방산업이 내수 소비 쪽에 엮여 있죠. 이게 국내 물류유통, 저 여러분 아시는 CJ 택배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CJ가 인수하기도 전에 대한통운은 국내 육상 운송, 물류 운송의 최강자였었고요. CJ로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택배 운송으로 최강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고 들어왔던 종목인데 중간중간 사이에 조금 변화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내수 쪽 경기 좋지 않고 IMF 들어오면서 바닥 들어왔다가 꾸준히 쭉 올라 들어오고요. 결국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주가 움직이는 건 결국은 내수 소비 사이클하고 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2014, 15 이때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였었죠. 소비주들, 음식료들 굉장히 강하고 소비주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미쳐 날뛰던 이때 사이클에 역시 마찬가지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최고 사이클을 보였었고 덩달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실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 소비 사이클 쪽의 종목들이 개판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다가 이제 올라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다라는 특별하게 지금 그렇죠. 고성장주, 수출주 뭐 이런 거 모멘텀 있는 종목 스페이스 X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모멘텀 없으면 로봇 뭐 현대차 버선 다이내믹스 이런 거 없으면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는 장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HBM, AI 이제 그런 거 엮이지 않다니까 뭐 분석도 제대로 하나 안 나오고요. 분석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없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자 얘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휴일 배송도 시작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적어도 역성장 같은 경우는 일어날 일이 없는 종목이다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올라들었다 잠깐 쉬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쪽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안정적인 실적, 안정적인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이 소비 섹터가 병신 취급을 받으면서 덩달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던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한 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쪽 가시면 안 나와요. 뭐 이제 택배 관련 뉴스들 뭐 이런 거 하나 잔뜩 나오고 여기 이제 하나 딸랑 있네요. 여기 1월 말에 바로 직전에 이제 여기서 다 빠져나서 이제 빠져나오기 직전에 가서 이제 하나 떨렁 내면서 여기 또 이제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 넘버원 3PL 종합 물류 기업 국내 마켓쉐어 1위 택배사이자 1위 3PL 기업으로 뭐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왜 굳이 저렇게 써놓을까요? 꼭 그래서 이게 리포트 같은 거 읽으면서 이제 3PL이 뭔지 이런 거 다 이거 검색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또 WND 수익성은 WND 사업부가 견인한다. 지들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죠. 3PL은 뭐냐라고 하면 삼자물류입니다. 삼자물류 3PL 퍼스트 PL, 세컨드 PL, 3PL, 포스트 PL 여러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퍼스트 PL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직접 지네가 다 물건도 만들고 물류도 하고 다 해주는 겁니다. 지네들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뭡니까 녹즙 뭐 이런 거 지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이 다 배달까지 다 해주고 그러죠. 이런 거 요게 퍼스트 파티 로지스틱스
일자 물류, 제조사가 지가 직접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물류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회사가 그걸 대신해주는 요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자 물류고요. 그 다음에 삼자 물류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물류 같은 거 하면 떠넘겨버리는 거죠. 최근에 지난다면 그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해서라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마트 차량이 그래가지고 직접 가지고 물건들 가져다 이마트 물건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막 배달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죠. 쓸데없이 비용만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걸 갖다가 이 전문 기업들 물류 전문 기업들한테다 넘겨줘 버려요. 요렇게 돼가는 경우 요게 이제 퍼스트, 세컨드에서 이제 서드 파티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걸 굳이 이걸 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전문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넘어 들어가는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휴일 배송에다가 이거에다가 넘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주가 자체는 뒤지게도 못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지고 이제 종합으로 들어가면 풀필먼트가 됩니다. 쿠팡이 하고 있는 거, 풀필먼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얘가 지금 쌌냐라고 하면 잠깐 제가 이 PER 가지고도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얘가 이게 원래부터 육상물류의 최강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이 운송 창고 업종, 이 업종 내에서도 시가총액 1위를 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5위까지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만 먹으려고 그러네요.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러고서는 바로 위에는 지금 펜오션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머리 위에 지금 펜오션이 있죠. 대한항공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출이 12조나 되면서도 어디 크게 까먹을 거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 기업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운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제 마음대로 마구 춤추는 이게 우리 한국 시장 주식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펜오션 같은 거 보죠. 미친 듯이 올라 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펜오션 같은 경우 이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실적이 운임 좀 올라가면 실적 훅 올라 들어갔다가 운임 좀 까지면 반토막 났다가 자 HMM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운송창고업종에서 1위 하고 있는 이 HMM 9조 10조의 이익이 났다가 그 다음에는 5,800억으로 떨어졌다가 이러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뒤집어보면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하고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원래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는 기업이 더 위쪽에 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더 위에. 자, 이건 펜오션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한항공이 올해 매출이 13조, 영업이익 5,500억, 순이익 3,000억이 나올 거다. 대한통운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펜오션 지금 최근에 단기 급등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버린 펜오션 같은 경우에 매출이 5조 5천억이고요. 그다음에 5,300억. 순이익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고 여긴 조금 더 낮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 삐끄덕거리기만 하면은 그냥 자빠져 버려서 꺾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통운이 더 위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양반입니다. 비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비교를 해드리면 쭉 해서 이거 비교를 해드리면 장진호 대표님은 단기랑 대한통운 중장기 보시니까 펜오션 이 차이 보십니까? 이 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러니까 우리 이 메이저들이 이게 얼마나 모멘텀이라고 하는지 이게 집중하느냐 이게 여러 번 얘기잖아요. 우리 기관들의 제1 매매 원칙은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 모멘텀이 상승이건 하락이건 관계없습니다. 하락이면 공매도 때려가지고 이익 내버리면 되니까 꼬투리 잡아서라도 그렇죠? 뭔 꼬투리 잡아서도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말을 바꾸고 뭘 하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생기면 미친 듯이 사들어가지고 해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멘텀 재료 소멸되거나 모멘텀 소멸되면 또 미친 듯이 패버리고 다시 지금 똑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죠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그래 예전 같은 경우라 그러면요 예전에 이 CJ 대한통운이 1위였다 시가총액 1위였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습니다. 이 CJ 대한통운이 1위
이게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누가 봤냐면 적어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주는 회사를 선호를 합니다. 다른 애들이라 몰라도. 그래서 연기금이 뒷받침해가지고 주가를 계속 유지시키고 이걸 유지할 건데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지금 연기금 뭐하고 자빠졌냐라고 하면 정치권의 어떤 정신 나간 야편내 하나는 지수 5천 나간 게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주수를 의도적으로 뭐 5천으로 끌어올렸다 뭐 이런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한 정치인 여편내도 하나 있죠.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지수를 5천을 끌어당겼다고요? 응? 나랑 하냐 장난 지금?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뭐 지수를 5천을 끌어당겼어? 응?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소리들하고 자빠졌어요. 무슨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5천을 지수 5천을 만들어 이렇게 연기금 때려 팔고 있는데 누적으로 계속 때려 팔고 있잖아요 지금. 증권이나 사지 그냥 때려 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지금 연기 같은 애들 뭐하냐 그러면 이거 여러 번 보여드리잖아요. 이 한정 같은 종목에서도 이러고 단타 치고 있어요 연기금 이렇게. 이런 종목이 한정 같은 이런 종목에서도 연기금 이러고 단타 치고 자빠진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모멘텀 들어오면 빡 사고 얘기하는 것처럼 로멘텀 좀 들어오면 빡 사고 그러고서 위에서 또 때려 쳐 팔고 이래가지고 패노션 같은 애들보다 훨씬 더 밑에 쪽에서 노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가 5천을 가는데도 버려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나만 벼락끄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번엔 대한통운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연기금이 사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리고 있었죠 이렇게. 연기금이 모멘텀 없는 종목은 종목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로 하면서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깨서 내려간 겁니다. 앞쪽에서 건설에서 대우건설이 그렇게 주가가 이 대우건설에도 이거 비교했을 때죠. 현대건설은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원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설 회사인데 현대건설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연기금이 이렇게 이거 보시는 것처럼요. 뭐 원수졌어? 자, 뭐 원수지지 않았습니까? 연기금이 뭐 원수진 듯이 이렇게 계속 때려 팔고 있어가지고 이건 못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연기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현대건설보다 대우건설이 더 강력하게 올라 들어오는 이런 흐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CJ 대원통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없는 종목이라고 원래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연기금이.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수가 올라 들어올 때 같이 올라줘야 시장이 건전하게 올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수 포인트가 이렇게 조금 밀린다 그래가지고 뭐 한꺼번에 막 4%, 5%씩 떨어지고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저런 종목들 모멘텀 있는 데 막 드립다 사고 그거 가지고 저거 올려 들어갈 때 쭉 올려두고 나머지 종목들 다 갖다 버려가지고 상승 종목 지수는 폭등을 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3배나 드는 거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저 종목들 자빠지면 그냥 4%, 5% 깨져버리고 5조씩 때려버리고 6조씩 때려버리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쪽에서 게임을 끝낸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쫙 돌아서 이제 이거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서야 제갈 길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요선까지는 이제 올라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가에서 따져 나오는 구간까지는 들어와졌어요. 이제 연기금이 얼마나 살 거냐, 혹은 또 장난질을 살 거냐 이제 체크하는 고비점에 들어와 있죠. 고비점에.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종목 굉장히 쌉니다. 지금 자, 시가총액 그 위쪽에 놓이는 패노션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패노션은 해상운송이고요. CJ 대한통운 육상운송 또 다른데 자, 패노션이 7배 아주 막 잡아당겼죠. 여기 8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자, HMM 같은 경우에는 16.5배. 펜치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HMM은 못 가고 낮은 쪽에 있는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계속 버려져 있던 패노션 같은 종목들 당겨버리고 저평가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도 당기고 둘 다 너무 낮았죠.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남들이 좀 헤매줘야 돼. 헤매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팔고 연기금이 다시 되돌아서 당기는 딱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 때려 팔고 그리고 헤매고 있었던 이 소비주들 같은 쪽에 이쪽에 지금 연락이 지금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 대한통운은 운송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쪽과 같이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을 하시고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뭐 이렇게 돌 올랐어요. 이제 반 올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위치 보이시죠? 지금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로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올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올라 들어가도 그 박스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 저항대 박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다 그래도 위쪽에 지금 머리가 막혀 있어가지고 추격해서 들어갈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 요걸 들어가자라고 하면 이제 오늘 초반에 여기서 잡고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것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는 과정 너무 못 올랐잖아요. 예? 너무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친다 그러면 조금 위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이제 10만 8천 원 정도가 될 테고 아래쪽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10만 6천 원. 자, 그래서 요 정도 쪽으로 일단 이거는 위에 따라 들어가서 이게 뭐 대단하게 그렇게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저 앞쪽에서도 제가 한번 이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쪽에서도 바닥에서 나올 때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오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슨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뭐 한 방에 뭐 50%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가는 기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위로 달아가실 필요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 주도주들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동안에 반대편 시소로 올라 들어가는 수급 게임에 이쪽에 수혜주다라고 하는 요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눌려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자,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가는 종목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렇게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오늘도 상한가가 9개나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피 320대 570 코스피가 2% 올라가는 날이나 2% 상승하는 날이나 오늘이나 ADRS는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3대5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달랐다 보지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냐라고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시장이 지랄을 해도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뒤에서 돌아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잡아가지고 오전에 벌써 수익을 다 내드렸어요. 지 같은 경우도 앞쪽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애들 좀 전에 얘기했던 호텔주 이런 애들 잡아가지고 수익을 다 여러분들한테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지금 정신없죠 장세. 정신없는 장세 잘 대응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행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